북한에서 ICBM이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확정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7월 4일 날 발사한 것도 미국에서 아직까지 판정이 끝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7월 28일 했는 것도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사거리가 5,500km를 넘으면은 ICBM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나 단지 정밀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걸 점검해야 되는데 점검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듣고 미국에서 결과를 알려줘야 우리는 알 수 있는 그런 형편인데 우리는 늘 안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간 문제지 성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또 ICBM을 한 번 더 쏘고 또 그 나아가서 SLBM을 성공했다면 이거는 완성판이 됩니다. 그때 미국이 어떻게 나올는지 지금 7월 28일 ICBM 발사를 관련해서 미국에 벌써 국무장관 틸리슨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원치 않으며 그들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대화를 하겠다 나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책사인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도 북한 정권이 붕괴된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제안을 한다면 중국이 걱정 없이 북한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또 주한미군 철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가장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통하지 않고 북한과 대화를 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이 앞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해서 생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일본과 한국은 핵무장을 하고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비대칭에 대한 전력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앉아서 당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CIA에 코리아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직접 북한 정보를 수집하겠다. 그전에는 한국과 미국이 정보 협력을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또 코리아 패싱하고 직접 정보 수집에 나서면 우리는 북한으로부터도 패싱당하고 미국으로부터 패싱을 당하는 그래서 독자적인 국가 안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나라를 지킨다는 더 나아가서는 당정 협의 플러스 야당과 협조하는 안보 협의체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국민들께서 잠을 편히 주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고 남은 정책 수정하는 청와대 정당 여당 정책 아마추어리즘의 모든 피해는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내대표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을 이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어제 사드 레이더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전자파가 나오지 않음을 뒤늦게 보고하였습니다. 사실 전자파 발생 논란은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 사드 반대론자들이 강력하게 주장해온 주요 근거가 되는 내용입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사드 배치를 내년 하반기로 미루는 조치인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발표하였고 이후 북한이 ICBM을 발사하자 사드 추가 배치로 뒤늦게 방향을 선회하며 갈팡질팡 행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방부가 벌써부터 청와대, 정부, 여당 코드 맞추기에 치중해 부처의 존립 이유마저 잊은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포퓰리즘 공략을 위해 졸속으로 추진하는 아마추어 정책들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신비 기본료 인하를 밀어붙이식으로 추진하다가 시장경제 개입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부딪혔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추미애 대표가 소득세, 법인세 인상 문제로 엇박자를 내는 등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 일시 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왔습니다. 탈원전 문제 또한 국가 100년지 대계를 바라봐야 하는 장기적 전략임에도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지를 호텔에 숨어서 졸속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매번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추진하다 자고 일어나면 말 바꾸기와 수정을 반복하는 아마추어 정책 여당에게 묻습니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정권의 모습인지. 지난 31일 정부 여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 2022년까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량이 불안정한 수력 및 신재생 에너지의 31배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아무런 대안 없는 탈원전은 국가를 블랙아웃이라는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 혼란을 조장하는 졸속 정책이 될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정부 여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신재생 에너지 중 가장 효율이 높은 에너지원으로 평가받는 기술은 다름 아닌 핵융합 기술입니다. 미래 에너지인 핵융합 발전으로 가기 위한 핵심 기술과 연계 산업 또한 다름 아닌 원전 기술과 관련 산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안 없는 탈원전 정책을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앞으로 발생할 엄청난 사회적 논란과 국론 분열 그리고 국가를 위기로 빠뜨릴 수 있는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있음을 다시 강조합니다. 지금이라도 공약집에 넣었다는 이유로 졸속으로 강행하는 탈원전을 비롯한 아마추어 정책들을 당장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은 독선과 아직은 이미 도를 넘어섰고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무능, 무기력, 무책임의 산무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휴가를 떠나서는 미국, 일본 대통령과 전화도 안 하겠다는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분단 국가의 대통령이 맞는지 묻고 싶고요. 통화는 급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혹시 문 대통령이 통화를 원했지만 미국 측에서 응하지 않은 것은 아니냐는 의혹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도 있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북한과의 전쟁을 각오하고 있다는 발언도 나오는 등 지금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안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휴가를 갔더라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일은 처리하고 휴가를 이어가면 됩니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북한 문제에 따른 외교적 대응 태세의 밑바닥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휴가를 즐기는 걸 뭐라고 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일이 발생해도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시의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국민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보태겠습니다. 어른들께서 성동격서라 그러죠. 그 동쪽을 성나게 해놓고 은근히 은밀히 서쪽을 침범한다, 격침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사이버 안보는 너무나 뒷짐지고 있는 정부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이버 안보 테러 방지법을 더 이상 테이블 밑에 두고 반대만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프라인 도발, 북한의 도발이 온라인 사이버 도발보다 더 조용한 가운데서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날 20곳의 금융사의 개인정보, 금융사입니다. 개인정보 33,000건이 털렸는데 이 해커를 검거하기 전까지 우리 정부 당국은 어느 누구도 전혀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이 만약 개인정보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에 관련된 국가기관망, 사회안전망들이 만약에 해킹당했다라면 정말 그것은 큰 도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얼마 전에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과제 중에 사이버 안보에 관련돼서는 단 하나,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의 능력을 강화하자 이 한 과제뿐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물론이고 중국은 사이버 안보에 관련해서 기본법을 앞다투어서 개정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 강국이면서 이런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 뒷짐만 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서쪽 문을 열어주는 것을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 훈령에 불과한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을
가지고 있을 뿐이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더 이상 정부와 여당은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테이블에 올려서 온라인 사드 배치에 적극 동참하고 적극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아마 정부가 곧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투기 억제 대책이 대거 포함될 거로 알고 있는데요. 현 정부 들어서 정부 대책이 어떻게 시장 경제 주체들의 어떤 활동을 좀 활성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도 늘리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되는데 뭔가 시장에 요구하는 반대되는, 다시 말해서 반시장적인 정책이 지금 너무 좀 난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동안에 여러 우리 탈원전 문제도 과연 시장이 원하는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예,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도 지금 다양한 이런 주거 이런 수요가 있는데 그런 공급, 그런 수요를 부응하기 위한 공급이 과연 원활하게 작동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접근하면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마치 이분법적으로 제가 복지부 장관 청문회 때도 얘기했지만 경제 권력과 투표 권력 두 부류로 이런 우리 국민들을 나눠서 경제 권력에 대해서는 강압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근본적으로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어 있지 않나 심히 우려가 큽니다. 요즘 우리 지역구 이천에서는 이미 정상적으로 협의돼서 추진되던 개발 사업들이 환경 이런 측면에서 특별대책지역이라는 이유로 고시에서 소위 시행령에서 반하는 고시 내용을 적용을 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그러한 세태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 중에 있고, 이런 식의 국민 경제를 얽어매는 또 그야말로 과거 정상적인 어떤 진행 사업까지도 새로운 잣대로 규제를 가하려는 이러한 태도들 근본적으로 재검토 또는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장의 원리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애로사항이 뭔지, 그래서 그 꼬인 소톱 및 가시 같은 그런 규제에서부터 큰 틀에서 수도권 규제와 같은 그런 문제, 시대착오적인 규제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더 반시장적인 정책들이 난무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온라인 사이버 도발보다 더 조용한 가운데서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날 20곳의 금융사의 개인정보, 금융사입니다. 개인정보 33,000건이 털렸는데 이 해커를 검거하기 전까지 우리 정부 당국은 어느 누구도 전혀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이 만약 개인정보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에 관련된 국가기관망, 사회 안전망들이 만약에 해킹당했다라면 정말 그것은 큰 도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얼마 전에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과제 중에 사이버 안보에 관련돼서는 단 하나,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의 능력을 강화하자, 이 한 과제뿐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물론이고 중국은 사이버 안보에 관련해서 기본법을 앞다투어서 개정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 강국이면서 이런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 뒷짐만 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서쪽 문을 열어주는 것을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 훈령에 불과한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을 가지고 있을 뿐이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더 이상 정부와 여당은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테이블에 올려서 온라인 사드 배치에 적극 동참하고 적극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아마 정부가 곧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투기 억제 대책이 대거 포함될 거로 알고 있는데요. 현 정부 들어서 정부 대책이 어떻게 시장 경제 주체들의 어떤 활동을 좀 활성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도 늘리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되는데 뭔가 시장에 요구하는 반대되는, 다시 말해서 반시장적인 정책이 지금 너무 지금 난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동안에 여러 우리 탈원전 문제도 과연 시장이 원하는 목소리가 원전 정책을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앞으로 발생할 엄청난 사회적 논란과 국론 분열, 그리고
국가를 위기로 빠뜨릴 수 있는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있음을 다시 강조합니다. 지금이라도 공약집에 넣었다는 이유로 졸속으로 강행하는 탈원전을 비롯한 아마추어 정책들을 당장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은 독선과 아집은 이미 도를 넘어섰고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무능, 무기력, 무책임의 산무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휴가를 떠나서는 미국, 일본 대통령과 전화도 안 하겠다는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분단 국가의 대통령이 맞는지 묻고 싶고요. 통화는 급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혹시 문 대통령이 통화를 원했지만 미국 측에서 응하지 않은 것은 아니냐는 의혹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도 있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북한과의 전쟁을 각오하고 있다는 발언도 나오는 등 지금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안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휴가를 갔더라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일은 처리하고 휴가를 이어가면 됩니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북한 문제에 따른 외교적 대응 태세의 밑바닥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휴가를 즐기는 걸 뭐라고 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일이 발생해도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시의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국민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보태겠습니다. 어른들께서 성동격서라 그러죠. 그 동쪽을 성나게 해놓고 은근히 은밀히 서쪽을 침범한다, 격침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사이버 안보는 너무나 뒷짐지고 있는 정부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이버 안보 테러 방지법을 더 이상 테이블 밑에 두고 반대만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에서 ICBM이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확정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7월 4일 날 발사한 것도 미국에서 아직까지 판정이 끝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7월 28일 했는 것도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사거리가 5,500km를 넘으면은 ICBM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나 단지 정밀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걸 점검해야 되는데 점검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듣고 미국에서 결과를 알려줘야 우리는 알 수 있는 그런 행편인데 우리는 늘 안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간 문제지 성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또 ICBM을 한 번 더 쏘고 또 그 나아가서 SLBM을 성공했다면 이거는 완성판이 됩니다. 그때 미국이 어떻게 나올는지 지금 7월 28일 ICBM 발사를 관련해서 미국에 벌써 국무장관 틸리슨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원치 않으며 그들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대화를 하겠다 나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책사인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도 북한 정권이 붕괴된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제안을 한다면 중국이 걱정 없이 북한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또 주한미군 철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가장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통하지 않고 북한과 대화를 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이 앞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해서 생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일본과 한국은 핵무장을 하고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비대칭에 대한 전력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앉아서 당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CIA에 코리아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직접 북한 정보를 수집하겠다. 그전에는 한국과 미국이 정보 협력을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또 코리아 패싱하고 직접 정보 수집에 나서면 우리는 북한으로부터도 패싱당하고 미국으로부터 패싱을 당하는 그래서 독자적인 국가 안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나라를 지킨다는 더 나아가서는 당정 협의 플러스 야당과 협조하는 안보 협의체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국민들께서 잠을 편히 주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자고 남은 정책 수정하는 청와대 정당 여당 정책 아마추어리즘의 모든 피해는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내대표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을 이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송영무 국방장관이 어제 사드 레이더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에서 전자파가 나오지 않음을 뒤늦게 보고하였습니다. 사실 전자파 발생 논란은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 사드 반대론자들이 강력하게 주장해온 주요 근거가 되는 내용입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사드 배치를 내년 하반기로 미루는 조치인 일반 환경 영향 평가의 실시를 발표하였고, 이후 북한이 ICBM을 발사하자 사드 추가 배치로 뒤늦게 방향을 선회하며 갈팡질팡 행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방부가 벌써부터 청와대, 정부, 여당 코드 맞추기에 치중해 부처의 존립 이유마저 잊은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포퓰리즘 공략을 위해 졸속으로 추진하는 아마추어 정책들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신비 기본료 인하를 밀어붙이식으로 추진하다가 시장경제 개입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부딪혔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추미애 대표가 소득세, 법인세 인상 문제로 엇박자를 내는 등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 일시 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왔습니다. 탈원전 문제 또한 국가 100년지 대계를 바라봐야 하는 장기적 전략임에도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지를 호텔에 숨어서 졸속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매번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추진하다 자고 일어나면 말 바꾸기와 수정을 반복하는 아마추어 정책 여당에게 묻습니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정권의 모습인지. 지난 31일 정부 여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 2022년까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량이 불안정한 수력 및 신재생 에너지의 31배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아무런 대안 없는 탈원전은 국가를 블랙아웃이라는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 혼란을 조장하는 졸속 정책이 될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정부 여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신재생 에너지 중 가장 효율이 높은 에너지원으로 평가받는 기술은 다름 아닌 핵융합 기술입니다. 미래 에너지인 핵융합 발전으로 가기 위한 핵심 기술과 연계 산업 또한 다름 아닌 원전 기술과 관련 산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안 없는 탈원